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한국 경제의 긴 겨울에서 각자 도생의 길. 문재인이 북한에 쌀을 보내려고 광란이네요. 미국 측에서 구두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쌀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미국 측에서 쌀을 보내도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곡물을 보내도 된다고 하고 문재인 측 반응을 본 거죠. 쌀은 못 보내게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쌀은 군량미로 비축이 가능하고 중국 측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북한 구호 곡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옥수수 보낸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무거운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들으시고 알아서 판단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각자가 책임지실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애당초 질 필요도 없고 도덕적인 책임도 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하실 내용이고요. 제가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 예상이 빗나가서 여기에 나온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윌리엄 리 말 들었다가 손해봤다고 말한다면 정말로 찌질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영상에는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말한다고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진 않지 않습니까? 시청자 2만 명, 3만 명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문재인 때문에 경제가 아작나는 시점에 여러분이 그나마 버틴다면 문재인 지지자들 그리고 문재인의 실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자들에겐 정말 아픈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사실 이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극명하고 뻔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유튜브 경제 채널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상황 판단이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문재인의 경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애쓰는 채널. 이거는 정치 성향이 어떻건 간에 그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2번, 문재인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걸 알아서 이에 대해 표현을 하긴 하지만 현 정권 지지자들 공격을 받기 꺼려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채널. 두 번째 채널들 중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자주 공유하는 전인구님 채널, 그리고 제가 공유한 적은 없지만 공명샘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채널들은 인기가 부족해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번 부류의 채널들에 비해서 말이죠. 1번 부류의 채널이 대표적인 게 최진기하고 상승미소 두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전쟁을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해서 완전히 틀린 전망을 내놨음에도 아직도 그 채널 보는 사람들 많죠. 이런 채널 보고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향후 5 내지 10년간은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한 2번에 해당되는 전인구 채널 그리고 공명샘 채널 등의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도를 모색하라고 권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깨문들에게 공격받을까봐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혹은 문재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현 상황을 가볍게 보는 자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상황이 도래할 때 여러분은 몰락을 완전히 면하지 못하더라도 다가올 최소 5 내지 10년간의 경제 겨울을 견뎌낼 힘을 키우시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 자동차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잠시 동안 차 없이 지내는 것만 참으면 나중에 자동차도 다시 생기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차를 1,000만 원에 판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미달러를 달러당 1250원에 매입했다고 치면 8264달러 46센트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선 센트 단위로 구입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중에 1달러를 1,5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그걸로 한국 원화를 사시면 1239만 6,694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팔았던 차와 비슷한 상태의 차를 반값으로 구입한다면, 왜냐면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가치는 더더욱 빨리 폭락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는 정도에 이르면 완전히 폭락하는데 진짜 부동산 가격 폭락 이전에 자동차 같은 자산의 가치가 먼저 폭락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집은 보통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현금이 없다. 뭘 팔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팔았던 차와 비슷한 상태의 차를 반값으로 구입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중에 자동차와 739만 6,694원이 남게 됩니다. 739만 6,694원에 해당하는 돈을 환전 않고 그대로 미달러로 유지하는 방도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구입한 차는 지난번보다 훨 더 좋은 차일 수도 있어요.
참으로 터무니없이 들리겠지만 문재인이 나라 경제를 거덜내는 걸 보면 이런 상황 올 가능성이 이제는 실감이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시 이런 이야기하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었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집에 공사할 것 있으면 미리 하시는 것도 방도예요. 특히 단열 보강 공사를 하는 걸 권합니다. 단열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석유화학공업으로 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많아서 이러한 원유가 금수가 된 현 상황에서는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박한 한국의 경제라는 문재인이 내일 당장 실각한다고 해도 쉽게 해소될 성질이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책이 경제 활력에 있어서 근본적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주어서 회복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성질인데다가 게다가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내후년이면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경기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합니다. 이 주기가 얼마나 길고 짧으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하강 주기에 경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는 각 국가 정치, 경제 지도부들이 얼마나 현명하냐에 달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현재 경제 실정이 그나마 가려져서 대깨문들이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 헛소리하는 게 가능했던 건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하강의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기가 가고 문재인 정권의 후유증으로 진정 그들 중 상당수의 대가리가 깨질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는 중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17년 85억 달러, 2018년 164억 달러, 거의 2배입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2배가 되게 돼 있나. 기껏해야 100억 달러 정도 됐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문에 64억 달러가 국내 설비 투자로 됐어야 될 64억 달러가 외국에 투자된 거예요. 이 그래프의 현상에 대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국내 생산 여건 혹은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 거점의 해외 탈출이다. 임금이나 규제 강화 혹은 법제도의 변혁 등으로 국내 생산 여건이 악화하는 경우 국내 기업들은 가장 경영 환경이 좋은 나라로 거점을 옮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진출하는 최적의 국가는 업종 특성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해외 직접 투자가 발생한다면 새로운 특정 지역으로의 해외 투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져 왔던 지역에 대한 확대 투자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세 번째 가설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팩트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제조업 해외 투자 규모가 한 해 50% 이상 급격하게 늘어난 사례는 꼭 3번 있었다. 1993년 6억 달러에서 다음해 15억 달러로 150% 늘어난 경우와 2000년 17억 달러에서 다음해 40억 달러로 135% 증가한 경우, 그리고 2017년 85억 달러에서 2018년 164억 달러로 93% 증가한 경우가 그것이다. 놀랍게도 세 경우 모두 공통으로 깔린 배경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원화 환율 강세다. 제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양질의 국내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제조업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돈이 164억 달러라면 이는 19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명목 설비 투자 157조 원의 12%나 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연간 일자리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고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의 6배가 넘는다. 한국의 경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미국이 한국의 환율 조작을 눈감아준 것이 컸습니다. 귀차니즘도 상당히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반미 정치인들에게 승리를 연거푸 안겨주는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그런 자비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문재인은 최저시급을 급속히 올려서 이런 현상이 불길에 휘발유를 부은 셈입니다. 신세돈 교수의 컬럼 내용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의 경제적 미래는 문재인이 물러난다고 해도 최소 5 내지 10년간은 암담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타격이 너무나도 많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수출 경쟁력 상승으로 연결되는 건 근본이 받쳐줘야 가능한 겁니다.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한없이 추락을 한들 수출 경쟁력이 나아질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의 집권일이 하루하루 늘 때마다 그 겨울의 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곱이나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현 시국에 속만 상해하실 것이 아니라 이 긴 겨울을 버틸 방도를 마련하시라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